두 번째가 연말정산인데 우리가 이 과정 바로 직전까지가 연말정산을 막 얘기했죠. 연말정산.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건 누구만 대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얘만 대상인 줄 알지 우리가. 근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요. 우리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은 그 나머지 다른 소득도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이 얘기는 사업소득자라는 뜻인 거고, 그죠? 여러분 보험 모집이 있죠.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 방문 판매원, 음료수 배달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종합소득 5월 달에 하지 않고 미리 할 수 있어. 미리.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한다는 뜻이지 근로자가 하는 연말정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공부했던 연말정산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조금 미리 한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적연금도. 요거는 그냥 연말정산에 대한 제도인 거고, 여기다가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와 음료수 배달원들하고 공적연금 소득자하고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은 예를 들면 보험 모집인 내가 삼성생명만 한다. 그러면 삼성생명에서만 보험 모집인으로서 보험을 모집하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대가를 받는 형태인 거야. 근데 이 소득이 근로소득은 아니다. 내가 근로자로 고용된 건 아니거든. 그럼 나는 사업소득으로 받기는 해. 3% 까고 들어와요. 똑같이 들어오는데요. 이분은 여기에서만 돈을 받아요. 1년 동안, 1년 내내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내내 여기서만 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을 게 없어. 돈이 1도 없다?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것만 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쁘고 예를 들면 그냥 웃기는 말로 하는 거야. 아줌마고 소득 신고하기 힘들고 그래서 보험 모집인은 이례적으로 삼성생명이 사업소득자들에 해당하는 보험 모집인 소득을 5월 달에 신고하지 않고 미리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야, 미리.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를 뿐이지 이들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니까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냐 물어보면 못 받아요. 저랑 똑같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사업소득자만 받는 것만 받는 거야. 근데 먼저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이들의 소득을 미리 해준다고요, 대신.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자기가 안 하고 나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미리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들로 미리 할 수 있어. 방판도. 음료수 배달도. 우리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계시잖아.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 5월 달에 가가지고 힘들거든. 그래서 이 셋의 사업소득자들은 여기는 의무고요. 이 둘은 얘기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해주냐? 이들도 2월 달에 해요. 2월 달에. 그래서 2월 달에 미리 해. 미리 하는데 사업소득자로서 받는 것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적공제 받고 연금 받고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받고 이렇게. 근데 근로자가 받는 것과 똑같이 받을 수는 없어. 완벽하게. 그렇지만 먼저 한다. 먼저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가 일단 노인들 있잖아. 노인들.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5월 달에 신고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분들은 공적연금 받는 것 빼고는 다른 소득이 없어.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들을 대상으로 미리 해줘. 근데 이들은 1월 달에 해. 뭐 그런 거야. 1월 달에 미리 한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다. 나는 연금밖에 없다. 그럼 1월 달에 미리 하는 연말정산 선택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들의 소득을 1월 달에 먼저 하는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것만. 근로자가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근로자가 완벽한 연말정산 대상자인 거고 소득공제의 끝판왕. 다른 사람들은 뭐 받을 수 있는 것만 최대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받을 게 없죠. 뭐. 이분들이 받을 게 뭐가 있겠어. 나도 늙으면 뭐 이거밖에 없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끝났다. 다른 소득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지. 안 한다.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한다는 얘기는 불편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연말정산으로 끝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인 거지. 연말정산을 언제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 연도 2월에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근무자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그 다음 달 10일. 이게 이제 원칙이야. 근데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잖아? 그럼 퇴직한 달에 급여를 줄 때 하겠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수행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이걸로 회사가
이걸로 1년 소득이 모두 다 끝날 수 있어. 중간에 그만두면.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가 이제 내 1년 소득에 합산되는 기간이지만 일하다가 이때 그만둔다. 이 사람이 다른 회사에 또 입사할지 이걸로 1년 소득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 아무도 알 수 없어서 이 사람이 퇴사하는 시점에 이 근로자가 받아갈 수 있는 모든 소득 공제 항목을 최대한 집어넣어서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중도 퇴사 정산 뭐 이렇게 불러요. 중간 정산, 중도 정산, 중간에 퇴사할 때 그게 시험이 많이 나오죠. 프로그램으로 뭐 나중에 하게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반기납부 아까 얘기했었죠.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무조건 다 2월 달에 하는 건 똑같아요. 2월에 하는 건 똑같은데 2월에 있으면 3월 10일에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 다음 때도 하여간 7월 10일에 신고납부하는 거야. 근데 이제 환급만 먼저 받아. 환급만. 그러니까 15명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 근데 2월 달에 연말정산 똑같이 해. 근데 신고납부는 하여간 2월이니까 1, 2, 3, 4, 5, 6 끝나고 7월에 하는 거야. 이제 환급 받을 것만 미리 받는 거라고. 환급 받는 것만. 연말정산 요렇게. 객관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조금 뭐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거예요, 지금.